안녕하세요. 퀴즈 전문 필라티즈 대표 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 강사입니다. 이번 저희 1년에 8cm 크는 초등아이 필라테스 책 출간 기념으로 퀴즈 필라테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질문들 다양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번 편은 필라테스 강사님, 원장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꾸려봤는데요. 질문이 꽤나 많아서 빠르게 살펴보면 가장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 아이들 수업, 어떤 동작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예요. 네, 필라테스 동작들 정말 좋은 동작들이 많으니까 일단 어떤 동작을 초이스하기 이전에 아동에게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롤오버처럼 아동의 경추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동작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저희 책뿐만 아니라 기존 다양한 해외 원서들에서도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보수. 저희 센터는 아이들이 온종일 오고 가는데요. 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에 보수를 두지 않습니다. 센터 오픈할 때부터 발목 접질림 때문에 보수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사실 성인센터에서도 보수하다가 부상당하시는 케이스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보수를 사용하시는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유산소성 동작들로 활동량 증가 프로그램, 두 번째는 평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트레이닝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 대신에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산소성 프로그램은 보수 대신 트램플린이나 박스, 밸런스 트레이닝에는 보수 대신 지면이 평평한 밸런스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 외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 준수 규정에 센터 내 아동이 입장한 후로는 아동을 혼자 두지 않고 모든 동선을 아동과 함께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잠깐 소도구를 가지러 이동할 때에도 아동에게 시선을 떼는 순간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센터에 입장하고 나서부터는 되도록 모든 동선을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얼음이라고 약속을 정하면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수업보다 상당히 일찍 데려다 주시고 또 늦게 픽업해 가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사실 다른 수업 때문에 아동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에는 학부모님들께 픽업, 샌딩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해 주세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잘 따라주실 거예요. 위험한 동작 요소들을 제거했으면 그럼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티칭하시기 어려운 동작으로 슈파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수파인 포지션 동작을 티칭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겠지만 저희는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서 갖는 인지적 부하 이론을 꼭 염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하고 들리는 것이 정보가 같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반면에 해외 영화를 자막과 함께 보면 훨씬 이해하는 속도가 떨어지고 어떨 때는 자막 보느라고 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사례가 다양한 양식의 정보가 동시에 제공돼서 인지적으로 부하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의 집중이 결핍되고 학습적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필라테스 수업도 이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 드세요 라고 티칭할 때 사실 선생님은 팔 드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회원의 몸을 관찰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파인 포지션 같은 경우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미백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시각적 정보가 없는 상태지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시각적 정보인 선생님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목소리, 청각적 정보에만 의존해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티칭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무릎 정선처럼 만들고 선생님 손 여기 있지? 여기 보고 있어 봐봐.
아니. 여기 보고 있어, 알겠지? 응, 좋아. 아유, 다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지? 맞춰보자. 아니, 하늘 보고 있어, 하늘. 그렇지. 그렇다고 스파인 포지션 동작 티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시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면서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트라페지 테이프를 활용해서 아동들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아동들의 팔 길이 근력을 체크하며 먼저 캐딜락에 그냥 눕히기보단 캐딜락 위 박스를 활용해서 동작해요. 유아부터 150에서 160cm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박스에 누워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롱 옐로우 하나 정도로 스프링 강도 체크해 주시고요. 포인트는 스프링을 거는 위치입니다. 스프링을 버티컬 바가 아닌 호리젠탈 바에 걸어 아동에게 시각적 흥미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아동이 누우면 아동의 시야에 이 바가 스트랩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이 이렇게 눕게 되면 스트랩을 한번 잡아봐. 늘어나는 거 한번 느껴보고 보면 스프링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 보이지? 네. 동작하는 동안 요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할 거고 시선을 여기 꽂아. 여기만 바라보고 있을게. 네. 이렇게 아동에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설정됩니다. 다음 질문이 초반 몇 회 수업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 수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요소를 염두해야겠지만 수업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첫 수업 그리고 3에서 5회의 수업 동안 선생님의 리더십 그리고 어떤 킬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재밌어서 센터에 계속 올지 학부모님들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 정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필라티즈의 킬링 프로그램 한 가지를 오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어깨 가위바위보는 책에 소개된 동작이긴 한데 진행 측면의 노하우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팁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가위바위보 동작 움직임 자체는 사실 간단해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아이들도 성인 못지않게 라운드 숄더 교정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정을 위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긴 해야 하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고립된 팔과 어깨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미와 게임 요소를 포함해서 만든 동작이 바로 어깨 가위바위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으쓱 하면 주먹, 앞으로 나란히 하면 가위, 옆으로 나란히 하면 보자기예요. 간단히 게임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선생님 1점, 0점. 가위바위보. 선생님 2점, 너 0점. 가위바위보. 선생님 3점, 너 0점.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네, 이때 보셨겠지만 게임의 결과에 선생님이 이기시면 안 돼요. 져야 해요. 그리고 팔 스트레칭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위바위보에 묵찌발을 더해서 하면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활용 동작으로 발가락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도 설명드릴게요. 엄지만 끌어올리면 가위, 발가락 전부를 올리면 보자기, 발바닥을 움켜잡으면 주먹, 이렇게 발가락 움직임도 발가락 가위바위보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개했던 내용들은 저희 필라티즈에게는 약간 기본 소스? 네, 밑간 같은 내용들이었어가지고 그래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약간의 팁이라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키즈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편히 문의 주세요.